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케입니다. 네, 우리는 두 가지 파동 카운팅을 생각을 하고 있다. 내 시간 영상을 보면 그 두 가지 시나리오는 뭐냐? 파동 카운팅상 이 한 파동이 W가 만들 거니까 X고 Y 하를 할 것인지. 그래서 파동은 뭐지? 그냥 이렇게 그렇죠? 이 시간 어떻게 벌써 그래서 다시 고점을 도입하지 못했어요. 이게 X 파동이었고 Y 하락을 한 후에 어제 좀 괴랄한 파동이 하나가 있었죠. 이 파동, 그러니까 즉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38이 되돌림을 줬습니다. 앞에 파동에 대한 38이 되돌림을 줬고 38이에서 잘 반등을 해줬지만 저 또한 진입을 했는데 이 되돌림 거의 한 95% 되돌림으로 인해서 본절이 나가졌죠. 여기서 부분익절을 했고 본절이 나갔습니다. 이때가 깐부 방송했을 텐데, 그래서 기간 조정 이후에 얘가 상승할 파동인지 또는 얘가 그냥 W였고 한 번 더 떨어진 이후에 상승할지 소파동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시 반 PPI 발표, 내일은 CPI 발표 참 많네요. 이러면 조금 매매 전략이 좀 변경이 돼요. 이게 뭐 카운팅적으로 뭐 예를 들어 5파동 나왔으면 되돌리면 무조건 5파동 나온다 이런 방향성은 정해져 있지만 소파동으로 봤을 때 그런 이벤트적인 게 있으면은 와리가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전략이 조금 변경이 되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앞으로 가능성 파동 보기 전에 제가 공지 드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4일 내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생겨요. 그 규제라고 하면 자본시장법 관련된 내용을 뭐 언급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제재가 있어요. 제재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코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코인은 법적으로 자본에 아직까지 편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코인 관련된 건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기 때문에 노상관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또는 궁금하신 것들, 제가 코인 말고도 주식을 오래 해왔다 보니까 주식 관련돼서 질문을 해주셨던 게 많은데 이제 앞으로는 이혼은 못하고요. 주식 관련된 건 할 수가 없고 뭐 코스피 코스닥도 안 되고 나스닥 안 되죠. 그래서 코인 관련된 거를 제외한 뭐 거시 경제에 대한 건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차트를 보고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아무튼 그 점 알려드리고 이제 자유롭게 각자 카톡방에서 내용을 다룰 수는 있잖아요. 누가 뭐 나스닥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다룰 수는 있잖아요. 차단이 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고자 텔레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공지를 다시 해서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승한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382를 주었어요. 382는 엘리엇 파동에서에 대한 파동 카운팅을 했을 때에 대한 되돌림이 최소 되돌림 또는 최소 반등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매물대 자리예요. 그래서 사실 382 이후에 상승하는 거 괜찮다, 오케이다. 그렇다면 여기가 끝인가? 여기서 다시 한번 고점을 탈환하는 상승 이후에 뭐 떨어지든 더 올라가든 결국은 이 고점을 돌파할 것인가가 지금 현재 이 파동에 대한 부분이죠. 이 저점을 더 빠르게 돌파할지, 이 고점을 더 빠르게 돌파할지에 대한 매매 전략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점 손절에 롱을 탈지 또는 이 고점 손절에 숏을 탈지 그에 따른 방향성이 나눠진다. 저는 일단 첫 번째 관점상으로는 이건 유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관점은 이 전체 파동이 마무리된 거냐 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올라간다고 한들 다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단기적인 매매 차원과 장기적인 매매 차원이 좀 다르죠. 단기적으로는 한번 올라왔다가 떨어지든 또는 장기적으로는 그대로 올라가든 요게 중요한데, 저는 첫 번째 관점으로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아직까진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 이 Y에 대한 Y 파동 요걸 W라 생각하고 X 이후의 Y 하락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 빨간색 파동 카운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이 상승을 봤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롱 타야 된다, 손절하는 게 아니라 롱을 타야 될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올라와 줬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성을 가져서 다행이지만 이 소파동상으로 내려온 W 파동에 X 반등이었을 때 618을 일단 찍고 내려왔어요. 그렇다는 되돌림이 깊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재차 상승하더라도 아마 하락 다이버전스는 형성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단기적인 하락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돌파하지 않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786을 상방 돌파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돌파했다가 떨어지더라도 롱 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파동이 형성이 되려면 이젠 이 786을 다시 상방 돌파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가정하에 가격은 65.7K 정도를 상방 돌파해서는 안 됩니다. 돌파하게 되면 만약에 롱을 들고 있지 않고 숏이 손절이 났다 라고 하면 추세 상방 돌파했을 때 롱 타면 되기 때문에 문제되진 않아요. 한번 손절은 나겠죠. 그렇지만 요게 돌파하고 나서 매매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이 점을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 관점이 이거고, 그리고는 다음 관점은 당연히 여기가 파동이 끝난 관점이었잖아요. 이렇게. 그럼 상승분도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다만 올라오게 되더라도 단기 하락 이후에 상승할 것 같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공통 숏을 한번 잡아보고 내려왔을 때 다시 롱도 진입해보는, 또는 단기 반등 이후에 하락하는 거라도 이렇게 매매하는 공통 자리를 먹자. 이렇게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큰 관점은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더라도 매매 전략상으로는 둘 다 허용이 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 점을 1시간 봉에서 찾아본다면 일단 이 상승에 대한 382는 되돌렸고, 그렇다면 382가 최소 되돌림 구간이고 이후에 상승분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하락 추세를 상방 돌파해야 돼요. 상방 돌파하려면 아직 조금 더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땐 여기 이 반등은 이 저점을 지킬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저점을 손절가고 롱 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내려오면 당연히 손절 나겠죠. 근데 손절 나더라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거의 확정적으로 걸립니다. 시간봉상 내려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매 전략은 첫 번째, 이 저점을 손절가고 롱을 진입해 보거나, 만약에 뚫려서 내려온다면 618만 지켜준다면 상승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공통 롱자리가 또 나온다는 거죠. 상승 다이버전스가 또 걸려요. 크게 좀 깊게 걸릴 겁니다. 0.5 618까지도 걸려요. 근데 618을 하방 이탈을 하면, 최근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상승했을 때에 대한 X의 저점을 하방 이탈한다는 건 이거 상승했을 때 탔던 사람들이 다 마이너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스퀴징이 날 수 있다. 매도세가 강해질 수 있다 라는 걸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 파동에 대한 X분을 하방 이탈하면 좋을 게 없다. 롱 타는 입장에선. 이 롱에 대한 타겟점은 당연히 이게 하나의 파동이고 여기가 저점이라는 가정하에 상승분을 보고 있고, 여기에 Y가 올라오면 Y가 짧게 올라와서 이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부터는 익절을 해야 된다. 익절한 이후에 내려오더라도 본절하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불규칙도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자리이기도 해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W 파동을 고점을 넘기면 부분 익절은 하자. 내려오면 본절하든. 그래서 좀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고, 단기적인 매매죠. 그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롱 자리는 지금 현재 이 자리와, 그리고 내려왔더라도 618을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또 다시 롱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이 618을 깼다 라고 한다면 반등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저점을 깨기 전까지는 상승 다이버전스는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너무 많이 내려와서 단기 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 저점을 재차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지켜야 되는지, 어디가 깨지면 어떻게 매매 전략이 변경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주구장창 난 상승만 볼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단,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될 곳을 지키면 상승할 거라고 보고 그거에 맞는 매매 전략만 세우면 된다로 정리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롱에 대한 매매는 끝났고, 그럼 숏에 대한 매매 어떡하냐 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 상승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786을 넘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손절을 살짝 위쪽에 더 걸고
숏을 진입해 볼 생각이에요. 그 숏은 이 전체가 마무리되고 한 번 더 내려올 거라는 걸 보고, 즉 여기가 고점을 형성했을 때 상승 파동에 대한 382 0.5 구간까지는 다시 되돌릴 수 있다. 고점을 다시 오게 된다면,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공통적인 숏을 진입을 하고 내려왔을 때 다시 롱을 보든 아니면 일자로 내려오게 되면 좀 홀딩을 하든 이렇게 접근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건 이 자리에서 숏하는 건 익절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이 고점을 다시 내려왔을 때 익절을 해야 될 라인들이 생깁니다. 그 라인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 두 가지는 뭐냐? 불규칙 파동입니다. 이 구간까지 불규칙을 형성을 할 수 있고, 러닝 플랫이면 이 자리에 이 고점을 다시 내려왔을 때부터 익절을 해야 될 라인, 러닝 플랫과 또 이스펜딩 플랫 자리들이 있어요. 이런 자리에선 숏을 TP를 가져가야 될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본 계정 같은 경우는 아직도 포지션을 유지 중에 있어요. 5일, 5일 이 언저리에 들고 있고, 숏은 한 이 언저리쯤 들고 있어요. 보시면 어떻게 왜 이런 자리를 잡았냐라고 하면 이 카운팅을 통해서, 그 매매 전략을 통해서 잡았던 거는 이 언저리 때 시간대에 제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되고 이건 아직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타 계정은 지금 거의 평단을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조금 수익 중에 있어요. 근데 그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승한 파동에 대한, 얘가 X 파동이라면 한 번 더 상승, 그렇지 않고 이 저점을 깨게 되면 Y 한 번 더 하락했다 상승이에요. 이 자리가 0.5까지도 바라보는 거고요. 그럼 이쪽 손절 걸고 롱을 진입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인 하락이 있고 여기서 다시 롱을 진입할지, 그럼 손절은 되겠죠, 내려오게 되면. 아무튼 그렇게 매매 전략을 세워 놓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도미넌스가 아직까지는 이 구간에서 선거를 해주고 있다. 원래 이 구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미 저점을 찍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저점까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기 선거를 해주면 알트는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떨어지거나 오히려 안 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행보만 해주더라도 올라가는 저점, 이거 상승 거니까. 이 자리.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잘 자요. 경바.